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의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솔로지스틱스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호재악재를 통해서 한솔로지스틱스가 어떻게 나아갈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한솔그룹의 운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생겨난 기업으로 애초에는 2PL, 그러니까 모기업 등 계열사 물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솔그룹 자체가 예전만큼 큰 것도 아니고 한솔로지스틱스는 더 많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3자 물류, 3PL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참 다행히게도 범삼성가라는 이점도 있고 오랜 기간 물류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SDI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6개 국가에 9개 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삼성그룹이랑 연관이 있고 특히나 삼성 SDI랑 연관이 깊습니다. 물론 한솔로지스틱스 전체 매출에는 국내 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회사의 중국 법인이 포션을 늘려가는 거, 여기에는 삼성 SDI의 중국 내 성장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리서치 아름에 따르면 한솔로지스틱스는 삼성 SDI의 중국 물류를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매출액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9% 성장하는 동안 한솔로지스틱스 중국 법인도 연평균 17.2%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솔로지스틱스의 국내 이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성 SDI의 성장에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삼성 SDI는 최근에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벤츠, BMW가 전기차 비중을 늘리면서 삼성 SDI 또한 유럽 시장의 거점으로 헝가리에 더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건데요. 삼성 SDI의 중국 내 성장과 한솔로지스틱스의 중국 법인 성장이 연관성이 높았던 만큼 지금은 조금 적은 회사의 헝가리 법인 매출이 삼성 SDI와 함께 증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이걸 더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6월 11일에 디엘릭에서 작성된 건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건이 확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 SDI가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2차 전지 시장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만큼 한솔로지스틱스에게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SDI의 추가적인 뉴스를 계속 팔로잉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해운 운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HMM 이런 해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주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컨테이너를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요. 그럼 회사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운송비마저 상승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작년 3월에 부산항 인근의 컨테이너 운송을 책임질 태윤 익스프레스를 인수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회사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산, 신탄진, 군산 등 충남 호남권 야적장을 두고 컨테이너 수급 및 운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경남권으로 확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3분기, 4분기까지 운임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운송 사업으로 잘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회사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알차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회사가 재무 상태도 그렇고 사업의 단기적, 중기적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어서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물류 서비스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트럭 등 기존 고정비역의 성격인 리스를 제외하고는 따로 매출 원가가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매출 증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겠지만, 여기 보이는 옆에 다른 기업들을 봐도 물류 산업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봤듯이 좋은 상황이 한솔로지스틱스에게 펼쳐질 것 같긴 하지만 산업 특성상 천천히 상승하는 게 맞을 텐데 주가도 이렇게 천천히 오르다가 최근에 급하게 빡 올랐었죠. 다시 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론적인 거겠죠.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에 급격하게 기관이 쏘아 올렸고 그걸 다시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다 떠안게 됐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가 새로운 또 다른 호재 없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윤석열 관련주 아니냐? 라면서 묻기도 하더라고요. 한솔로지스틱스를 검색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옆에 딱 뜹니다. 그리고 다수의 블로그, 유튜브, 카페 글에 한솔로지스틱스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나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한솔로지스틱스의 임원 현황을 보니까 대표이사, 상무, 그리고 사회이사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는 건데요.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도 하는 대선 테마주.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금이 대선 테마주가 제일 핫할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혹 하시겠지만 근데 이건 진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한솔로지스틱스가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거 윤석열 관련주란다, 얼른 타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웃긴 게 어디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라고도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셨으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낙연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그냥 붙여가고 있는 한솔로지스틱스인데요. 회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꾸준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관가에 꺼서 그리고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상한 주가를 보인 건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도 높다 라고도 하시던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주가에는 조정이 기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한솔로지스틱스 결론입니다. 회사는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5월 25일과 6월 21일을 비교해보면 한 달 사이에 60%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22일에는 10%가 하락을 했고 23일에는 4%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이 몇 주 동안 매수해서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린 주가를 개인들이 다 받아버려서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물류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9위에 속하고 있으며 계열 회사로 향하는 2자 물류를 제외하고라도 3자 물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함께 해온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요. 또한 단기, 중기적으로 회사의 방향이 맞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실적 기대감과는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죠, 최근에. 급하게 오른 건 무조건 조정이 오기 마련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회를 돌려본다면 회사는 좋으니까 지금의 조정 후에는 천천히 올라서 안정적이게 수익을 낼 수 있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관이 떨어뜨리는 칼날에 개미들만 희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의 주가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이상하게 대선 관련주로 엮여서 또 언제 이상하게 올랐다가 내렸다 이런 게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물리셔서 그냥 탈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에 잘 탈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회에 그냥 한번 단타나 조져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여지는 건 저희인 거 잊지 마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순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핫한 주식들 필터링하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